길을 걷다 보면 같은 풍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보며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을 보며 청소가 힘들겠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이는 빛을 보고 어떤 이는 어둠을 본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날 때도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작은 결점을 먼저 발견한다. 첫인상에서 외모나 말투,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며 마음속에서 단점을 나열하기 바쁘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본다. 상대방의 따뜻한 말투, 작은 배려,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이는 매력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결점을 찾는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점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거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본능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타인의 단점만 찾아내는 습관이 몸에 배면 결국 자신도 누군가의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본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보는 눈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타인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안목이 높은 사람은 사물이나 예술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재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책을 읽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이 책은 너무 가벼워서 깊이가 없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 책에서 작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라고 말한다. 같은 내용을 접했음에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이는 독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이는 상대방의 수많은 장점 대신 한 가지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 어떤 이는 수많은 단점 속에서도 그 사람의 빛나는 장점을 발견해낸다. 결국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안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채의 조화와 구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은 멜로디 속에서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도 연습과 노력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밝은 면이 먼저 보이게 된다. 삶은 우리가 선택한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단점과 결점을 먼저 보는 사람은 불만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지만 장점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불만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형성된다. 반면 끊임없이 비판하고 흠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 삶의 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지금까지 무심코 단점을 먼저 찾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점을 발견하려는 연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세상의 밝은 면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작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또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배울 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여행을 가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이런 맛이 전통적인 것이구나라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같은 경험을 하고도 한 사람은 불만을 가지는 반면 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서 가치를 찾으려 하며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을 내리지 않는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에서조차 배움을 얻는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험을 한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좌절하며 포기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나 봐라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은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라고 자문한다. 후자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목이 높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곧 안목을 결정짓는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안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사소한 것에서 좋은 점을 찾으려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에 먼저 눈길이 가는 습관을 갖고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밝은 성격이나 배려심보다 어눌한 말투나 스타일을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경향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는 틀린 문제에 집중하며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강조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보다 보완해야 할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점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결국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점에 집착하는 태도를 가리켜 흔히 청소부의 시선이라고 표현한다. 마치 먼지가 쌓인 곳을 찾아 깨끗이 치우려 하듯 사람들의 작은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며 그것이 마치 중요한 발견이라도 되는 듯 반응한다. 그러나 이렇게 결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직장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야기한다. 동료들의 실수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완벽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비판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창의적인 시도조차 위축되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그의 의견을 피하려 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그는 직장 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의 장점보다는 실수와 부족한 점을 먼저 지적하면 아이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상대의 단점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신뢰와 애정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부부 상담 사례를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해 갈등이 깊어질 뿐이다. 결점만 찾아내는 시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한 점만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삶은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 반면 상대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단점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는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논란을 확대하며 사회적 비판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유명인의 말실수 하나를 집요하게 분석하며 그를 한순간에 비난하고 개인의 한 가지 결점만으로 그의 전체를 평가하려 든다. 이러한 문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서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서로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더욱 방어적이 되고 인간관계의 질은 점점 악화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실수나 결점보다 배울 점을 먼저 찾아보는 태도를 갖는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평가할 때 단편적인 실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진다.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찾고 비판하는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다.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삶은 결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점을 먼저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점에 집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도 안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르고 긍정적인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좋은 점을 먼저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실수나 결점을 먼저 발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먼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외모나 말투에서 단점을 찾기보다는 친절한 태도나 미소 같은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는 습관이 형성된다. 이 방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시설이 낡았네라고 생각하기보다 여기 분위기가 참 따뜻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사소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단점보다 배울 점을 찾는 태도 기르기. 단점을 지적하는 것과 배울 점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잘못됐어라고 단정 짓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 후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안목을 키우는 중요한 연습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단순히 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했을까? 나에게도 적용할 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판이 아닌 배움을 위한 시선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연습은 책을 읽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책이 기대만큼 깊이가 없었다고 해서 단점을 찾는데 집중하기보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통찰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우리는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셋째,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인상이 차가워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면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다. 또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예술 작품이 알고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연습을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사람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질 것이다. 넷째, 일상의 작은 것에서 감탄하는 습관 기르기. 사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은 안목을 기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의 색감 같은 것들에 감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감탄의 태도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발견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긍정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다. 시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사람은 동료의 실수에 집중하며 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데 익숙하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동료의 장점을 먼저 보고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한 학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가 그것을 보고 색 조합이 별로야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의 색 조합은 독특하고 개성이 있네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은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성장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 안목은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안목을 키우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세상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습관이 형성된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결점보다는 장점을, 단점보다는 배울 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며 좋은 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것이 안목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앞서 우리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운을 만나게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생각해보자. 좋은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더 나은 관계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긍정적인 시선이 기회를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밝은 면을 보려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온다.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은 실수나 장애물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반면 부정적인 시선에 갇힌 사람은 같은 경험 속에서도 불만을 찾고 결국 스스로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같은 실수를 한 두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했어라고 자책하며 움츠러든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이 실수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의 직원은 적극적으로 배움을 얻고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더 나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창업을 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첫 실패 이후 낙담하며 포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아 다음 도전을 준비한다. 후자의 사람은 결국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언젠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안목이 관계를 변화시킨다.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능숙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사람은 늘 타인의 결점에 집중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과 실수 속에서도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긍정적인 안목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기회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렸을 때 이걸 왜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부모와 이 문제는 맞췄네. 잘했어라고 격려하는 부모가 있다. 후자의 태도가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성장을 유도한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행운을 부르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그들의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이를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갔다고 가정해보자. 면접관이 예상과 다른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야, 망쳤어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 나를 더 잘 보여줄 기회가 생겼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답변할 것이다. 면접 결과는 물론 후자의 사람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오는 법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사례도 있다. 어떤 선수들은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는다. 하지만 긍정적인 선수들은 패배를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대부분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은 행운을 만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좋은 점을 보려는 사람은 더 나은 관계와 기회를 얻으며 행운을 끌어당긴다. 반면 부정적인 점만 찾으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해보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밝은 면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행복과 행운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이다. 같은 현실에서도 누군가는 결점과 부족함을 먼저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단점을 찾는 것은 쉽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기에 세상의 허점과 결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단. 그러나 진정한 안목이란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눈앞에 놓인 현실에서 장점을 찾고 배울 점을 발견하며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타인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 많은 신뢰를 얻는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대로 단점을 먼저 보고 비판하는 습관이 든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어색한 인사를 건넸을 때 어떤 이는 저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조금 긴장했나 보군. 나도 편하게 대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단.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연습, 안목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탄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단점을 찾는 대신 장점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단점보다 배울 점을 찾아보자.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상은 보는 만큼 보이고 발견하는 만큼 넓어진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삶의 가능성도 커진다. 부정적인 시선에 갇히면 세상은 답답하고 불만스럽게 느껴지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같은 세상도 훨씬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다가온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이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도 필요하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거나 부족한 점만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도 안목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세상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하루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 세상은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넓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아름다워진다. 작은 것에서 감탄하는 연습을 하고 사람들의 장점을 찾으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이 모든 노력이 쌓이면 삶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한 길로 이끌 것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께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요.